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아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아기, 유아기, 오디푸 스기, 잠재기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참 많은 것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DNA 메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우리 DNA 안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는 DNA 정보가 있으면 태내 환경에 따라서 그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만이라는 인지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 스위치를 끄는 순간 비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DNA 구조의 스위치까지 끼고 끄고 켤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에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틸레이션이라는 이제 후성 유전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태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태내의 경험들이 이 DNA 구조의 스위치들의 작동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태내 환경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 이론은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프로이드는 심리학적 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리비도라는 성적 충동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가 성장하면서 신체에 집중하는 부위가 바뀌면서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리비도가 입에 되는 시기가 구강기, 학문에 집중이 되면 학문기, 남근에 집중이 되면, 그러니까 성기에 집중이 되면 남근기, 어느 순간 잠깐 안 보였다가 이제 성인으로서 생식기 단계에 이르더라. 다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 라고 해서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발달 이론은 다음과 같은 어떤 발달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보면은 타인과의 관계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그 시기에 획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획득을 못하면 그 반대의 것들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그래서 1세까지 신뢰감을 형성하거나 불신감을 형성하거나 3세까지는 자율성 대 수치감, 6세까지는 주도성 대 죄책감, 그다음에 7세부터는 근면성 대 열등감. 그래서 이제 뭔가 학업적인 성과, 근면성, 뭔가 열심히 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들이 이 근면성이 발달되는 시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순으로 발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우리의 사람의 인지 발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세까지는 감각 운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4세까지는 전 조작기로서 상징적 기능을 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세까지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믿는 거. 네. 구체적 조작기는 6에서 11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 조작기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들은 좀 융통성이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가 11세 이후부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과 같은 인지 발달,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청소년기 이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말러는 심리적 발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출생이라는 신체적 이벤트에 의해서 사람은 탄생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탄생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탄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주 세계 초기에는 내 아직 정신은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알을 깨고 나오지 않은 형식의 정상적 자폐기와 공생 단계기를 거쳐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부화 단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단계와 독립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재접근 단계기.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 경험이 나오는 시기가 이 재접근 단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 항상성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시기가 36개월이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탄생이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상 항상성과 대상 영속성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출생 후 1년까지를 보면 엄마나 주양육자라든가 부모의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영아의 감정과 신체라는 것의 정의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아동기 경험이 반영돼서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요. 이제 엄마가 이 영아기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신체 감각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감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죠. 앉기, 서기, 웅크리기, 기기, 걷기. 이제 초기 경험이 풍부할수록 두뇌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꾸 놓고 두드리기를 마음껏 시켜야 된다. 주방에 가서 그릇을 막 쏟아도 마음껏 시킬 수는 없겠죠. 예. 이제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방은 허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놀잇감들을 마음껏 쏟고 붓고 어지럽힐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라든가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체라는 거라든가 사람이라는 것은 영속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획득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지금 여기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제가 쏙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럼 이 볼펜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이것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대상 연속성 개념을 획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돌 남직한 아이들한테 아이가 뭔가 관심 갖고 있다가 손을 싹 가리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게 이 시기의 아이들이고요.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지각과 개념들을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러의 심리적 탄생을 보면 정상적 자폐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색깔, 움직임, 냄새나 맛 등을 구별하고 어떤 인간적 자극과 비인간 자극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약간 정서적 반응을 하는 정도의 시기가 이제 정상적 자폐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6개월까지 공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젖을 빠는 행동을 통해서 엄마를 인식하게 되고, 공생 관계에 대한 어떤 정신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적절히 일관되게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이 공생 단계입니다. 이제 부화 단계기에는 엄마와 한 시스템의 인식에서 자기 개념 형성, 엄마의 신체적 탐색을 하고 엄마를 바라보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 단계까지는 엄마도 나고 나도 나고의 관계에 있다면 부화 단계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개념적으로 엄마라는 것이 나와 다른 뭔가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막 탐색하게 됩니다. 신체를 탐색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엄마가 귀걸이라든가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까지 탐색하는 시기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연습 단계에는 분할을 위한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잠깐 엄마를 떨어져서 잠깐 놀다가 엄마를 한번 쳐다보거나 엄마한테 다시 오거나 하는 연습을 통해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가 이 연습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아기는 만 3세까지입니다. 저의 관점이 유아기 때까지의 경험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달 심리학적, 생물학적 발달 관점에서도 두뇌의 90%가 발달하는 시기가 이 3세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요. 더군다나 이 경험에 있어서도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차근차근 부모들이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학습지라든가 가배를 막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탐구하고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허용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해마의 기능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억이 가능해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 3세 이후부터는 어떤 기억력들이 발달하면서 뭔가 이제 조리 있게 말하고 언어들이 발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체 발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들을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선을 따라 그리는 활동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언어 발달도 문법을 아주 초기의 문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세 단어 이상 조합이 가능해지고 약 1000개의 단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됩니다. 정서 발달에서도 기쁨, 행동, 발달, 타인에 대한 이해와 만족 지역들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요 3세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콜릿 줘, 초콜릿. 이빨 닦고 먹자. 이빨 닦고 초콜릿을 왜 먹어요? 예. 어, 세수하고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손 씻고 와서 먹어야지. 라고 하면, 이 만족 지원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뭔가 요구하면 당장 하고 안 하면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만족 지원이 조금씩 가능해지면서 먹을 수 있대 손 씻고 먹을 수 있대 그러면 손 씻고 먹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회성에서도 이제 놀이를 통해서 또래 관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래와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을 향상시키는 시기가 이 3세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라의 심리적 탄생을 쭉 계속 보면 초기 연습 단계에 보면은 급속한 신체 발달, 엄마와의 유대 형성, 자율적인 자아기구의 성장, 그 재충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엄마 품을 떠나서 막 놀다가 한 10분, 5분 놀다가 엄마 잠깐 본다던가 막 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한테 막 달려들어와서 막 안겨달라고 하던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이제 재충전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버림받는다는 느낌들 보고 듣는 방식으로 엄마에 연결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어디로 도망갈 것 같은 불안감들이 있는 시기가 이 초기 연습 단계 시기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분리불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발달상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본 연습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계와 사랑 시작, 인간과 무생물의 탐색, 성에 대한 개념들이 시작되고 능동적 운동 능력, 저조한 기분 상태의 모습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접근 단계에 이르는데요.
달아나기와 따라다니기와 달아나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 나 하는 행동들이 재접근 단계 시기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를 막 잡으려고 하고 엄마한테 도망가려고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시기가 이 재접근 단계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적인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엄마를 벗어나서 독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마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되는 분리불안과 상실된 두려움들, 정체성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향상성이 발달되는 시기로 나아가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만 3세 이후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성취,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죠. 대상 향상성을 획득하게 되고 내적인 언어 표현과 배변 훈련, 관계 확대 등을 이야기합니다. 대상 향상성이라는 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 합쳐진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대상 향상성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내 안에서 개념들이 표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들이 갖고 있어서 엄마가 없어도 엄마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가능해지는 것이 대상 향상성입니다. 그 다음 시기가 오디푸스기인데요. 프로이드는 이 오디푸스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기라는 명칭이 붙어진 이유는 프로이드가 아이들의 발달들을 보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의 특징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디푸스 신화와 유사한 행동들을 있더라. 엄마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빠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들, 그 아빠와의 갈등들, 아빠를 이기고 엄마를 독차지하는 욕구들이 잘 표현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오디푸스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정서지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 3세, 5세까지 우정이 형성되고 또래 관계들이 많이 증가되는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이 많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느낌 표현과 감정 조절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연구에서 4.5세, 5세 아이들을 봤을 때 호기심, 개인적 주도성, 자신감, 자기관리 및 행동 문제, 자립심, 자기조절과 공감, 사회적 기술, 인지도 등의 이러한 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것을 보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시기가 이 오디푸스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알고 있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뭔가를 하고 온 걸 있으면 엄마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엄마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론적인 그 전후 배경들의 이야기는 딱 빼버리고 본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그래서 그거 알잖아. 그거 줘. 이런 식으로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봅시다. 저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요거하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죠. 두 개 다 다섯 개입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보면 요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대로요. 어떤 게 더 많아? 그러면 요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어떤 게 더 길까요? 네, 두 개 다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직관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요게 더 길다 보죠. 요게 요렇게 보이니까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존이라는 개념은 5에서 6세,
길이 보존이라는 개념은 6에서 7세, 양, 무게, 면적은 7에서 8세, 부피 11에서 12세 때 이러한 인지 개념들이 형성된다라고 피아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 사고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시고요. 유능감의 시대이다. 그래서 이제 6세 이후 아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때 시기는 이제 프로이드 실험은 잠재기입니다. 그래서 인지가 성장하고 내적 갈등들이 있으면 공상화가 발달하고 자아 구조가 다시 변화하는 시기이고 자율성이 확대되고 자기 조절과 성인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큰 변화라면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초등학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지한 사람이 되는 모습, 책임감, 주도성,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 자산을 개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마음은 의도적 통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에 억제하는 능력들이 막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점점점 더 발달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능감의 발달 시기입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 요인, 자아 및 사회 세계 발달,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적응의 질이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이 어떻게 있냐, 과거 엄마와의 어떤 관계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됐냐, 엄마 말고 타인 아빠, 혹시 타인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됐냐, 또래들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 초등학교의 적응에 대한 질들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의 시기에서 애착이 변화합니다. 엄마하고의 애착들이 어떤 또래들과의 애착 형식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안전한 기지의 제공. 아직은 그래도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한 시기라. 문제 해결의 지도.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좀 이 시기부터는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태도였다면은 이제는 어떤 파트너십,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위치를 로 변화시켜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상호작용에 대한 지지와 유능감에 대한 지지. 아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 믿어오고 실수가 있고 조금 글씨가 삐뚤빼뚤 하더라도 그래 너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했구나. 글씨를 네가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 라는 것에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특징들은 융통성이 없고 좀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과 선과 악, 죽음에 대한 고민들,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감들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것에 건드는 것에 되게 민감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거, 내 방,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타인의 잘못에 강한 비난하고 또래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한테 열심히 보고하고 착한 거짓말이라든가 장난에 더 엄함, 그다음에 통찰력을 습득하는 시기가 요 유능감의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동 발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